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요즘 추운 날씨와 함께 우리 시장의 투심까지도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무려 7종목이나 된 걸 보면 분명히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든든한 새 위원과 함께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39% 하락 출발해서 오전에 2,360선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고점을 찍고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 2,340선대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막판에 조금 만회하면서 결국에는 2,35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장중 내내 매수하던 개인이 막판 동시호가 때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도 2거래일 만에 함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거래일 만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0.09%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722선까지 터치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0.03% 소폭 조정받으면서 71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집계됐고요. 기관이 홀로 3거래일 만에 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엔화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5원 내리면서 1,302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업용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수산화 리튬 가격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리튬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금양도 오늘 1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상한가를 간 두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한가 갔고요. 어반 리튬은 지난 금요일에도 13% 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5,700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이번에는 로봇과 AI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오픈 AI가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아바타2 흥행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AI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시세를 낸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12,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택근무 관련주 살펴보시죠. 중국 상하이 교육부가 오늘부터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급등세 보였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알소프트도 오늘 12.5% 급등을 했고요.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조금 달았습니다. 그래도 2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 관련주까지 살펴보시죠. 네, 이 중에서는 이퓨처가 가장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장중에 20% 넘게 오르면서 7,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8%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6,2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윤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가지 테마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장 핫테마 탑5, 그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시장과 함께 오늘 대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필수 소재인 리튬 관련주만 유난히 부각됐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탑5 두 번째는 바로 로봇과 AI 관련주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세가 이어질까요? 세 번째 섹터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관련주입니다. 중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하이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전환을 요청했는데요.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번째 살펴볼 테마는 바로 영화와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아바타2가 개봉한으로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마지막 이슈 테마는 무상증자 테마입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 봐도 될까요? 이렇게 오늘장 핫테마 5가지 모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5가지 테마 안에서 세 위원들이 한 가지씩 선택해서 전략, 유망한 종목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이제 스튜디오가 좀 바뀌어서 가까이서 뵈니까 더 좋네요. 네,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네. 쑥스럽네. 네. 알겠습니다. 5가지 테마 안에서 한 가지만 택해 주실까요? 저는 뭐 2차 전지, 로봇 그런 것들이 제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제 이제 주 전공이라서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또 우리 다른 두 위원께서 계시니까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요. 예, 영화, 미디어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화와 미디어 위원님. 네. 요즘에 좀 찬바람도 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가 시리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컨텐츠 덕분에 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제 저는 아바타2도 봤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봤거든요. 위원님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나요? 볼 시간이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저는 못 봅니다. 근데 우리 머니투데이 앵커분들은 상당히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가 봐요. 낮 방송에서도 앵커님이 뭐 재벌집 막내에다가 뭐 통틀어서 다 봤다고 그러셨고. 그러셨어요. 우리 앵커님도, 은세 앵커님도 보시나요? 네, 그 앵커님도 저처럼 심심하신가 보다. 네, 너무 재밌어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자체가 또 수익 부자, 수익 재벌이시니까 막내 아들 같은 건 관심이 없으신 건가 봐요. 아니 뭐 저도 이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신가요? 재벌집은 아니라서.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영화, 미디어, 컨텐츠가 핫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아바타2 물의 길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도 안 봤어요. 근데 아바타2 같은 경우는 뭐 개봉한 지 바로 100만 관객을 바로 돌파했다고 그러고 또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드라마에서 하는 게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영화 같은 건 뭐 이렇게 많이는 이제 안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영화, 미디어, 컨텐츠를 볼 때는 영화도 좋지만 그건 거의 일회성이거든요. 뭐 영화보다는 저는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미디어 컨텐츠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미디어 컨텐츠 그 계의 생태계의 확장성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웹소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웹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거로 가냐면 영상화, 그러면 드라마라든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가죠.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것이 더 얻어봤어야 되냐면 굿즈, 거기서 나타나는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게임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면서 소위 말해서 카테고리 형성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아바타2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OTT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래 지난주서 핫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그런 웹툰 관련주였는데요.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웹툰을 가지고 그다음에 드라마 게임까지 이제 게임까지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아리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요거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또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낮방송이라든가 여러 차례 또 아침 방송이라든가 여러분께 추천드린 바 있는 애니플러스가 있는데 애니플러스는 아카이브 그다음에 스카이 패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일본에서 빅히트라고 있고 뭐 우리 그 지금 출연진께서 출연진이 아니죠. 제작진께서 봐가지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시던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캐시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쪽 관련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캐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도 이제 웹툰을 원래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이 드라마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송중기라는 걸출한 또 이렇게 잘생긴 배우를 영입함으로써 빅히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키다리 스튜디오에서는 그 일본 여성향 웹툰 플랫폼 벨툰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좀 순항 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세가 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회사들, 예, 그런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뭐 DNC 미디어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풀어드려서 뭐 30~40% 좋은 수익을 단기간에 드렸다. 이렇게 한번 첨부해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OTT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튜디오들에게서 한 게 지난번에 크게 한번 히트를 한 거 다 아시죠? 그다음에 21일 날 이제 카지노가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는 출연진을 보면은 이 작품이 얼마큼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최민식, 손석구, 이동희, 이 진짜 연기파 걸출한 배우들이 나와요. 이걸 만든 회사가 콘텐츠리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A 뭐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 자회사니까 이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송혜교 씨가 그 출연하는 더 글로리가 있어요. 이것은 스튜디오들에게서 나오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런칭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월 이게 낮잠인데 커넥트 정혜인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나옵니다. 7일이 아니고 나왔나요 이미? 예. 나왔군요. 제가 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빙이 나오는데 무빙도 저는 이거 괜찮게 봐요. 유승용, 조인성, 한효주 이 배우들이 나옵니다. 이 제작사는 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지금 우리 학교는 2가 나오죠. 예, 이것이 이제 윤찬영, 박주호, 로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 코퍼스 코리아 이미 시세를 한 번쯤 내기는 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작사다. 이런 회사가. 그다음에 2023년 보면은 DP 시즌 2 정혜인, 구교환 이것도 다 연계파 배우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것도 콘텐츠를 중앙에서 제작해서 여러분께 선보일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이 앞으로 개봉할 만한 기대작들까지도 자료 준비해 주셔서 잘 알 수 있게 됐네요. 위원님, 네. 네, 관련해서 지금 영화보다는 미디어 콘텐츠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특징주 한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근데 사실 아바타 지금 2가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컨스탄트하게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 관련주 예를 들어서 LG 헬로비전이라든가 네. 그다음 SM 라이프 디자인 개봉하기 앞서 시세를 빡 뽑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이제 그 다 연결되는 카테고리 굿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OTT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를 제가 한번 하나만 2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다 풀어드렸던 거래요. 첫 번째 애니플러스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한 62% 올랐고요. 사실 이것도 역시 양양음. 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엔 더 실적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올려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시간상 말씀 안 드리지만 LG 헬로비전에다가 SM 라이프 디자인 한번 차트를 보세요. 이거 차이가 있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또 하나 DNC 미디어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나 혼자만 레벨업이거든요. 이것도 이 자리에서 한 43%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징주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조금 전에 애니플러스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하셔서 네. 60% 넘게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는 아침 방송 아니잖아요. 지금 여정 2부 시청자분들이 서운해 하십니다. 네, 방송 중에도 또 새로운 유망한 종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아침 방송이나 뭐 낮 방송이나 밤 방송이나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보는 그 시간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가 더 특별하죠. 예, 그렇죠. 아니 그 말씀 저 서운합니다. 네. 한 170%짜리 새벽캠 수익 됐잖아요. 아, 그럼요. 그걸로 근데 성에 안 차요? 아, 예, 어찌됐든 네. 앞으로 이제 저는 괜찮게 보는 게 사실 쌈지 엔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AMG 엔터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 어린이용 그러니까 키즈 3D 그 플랫폼 업체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미니 특공대라든가 이것이 중국에서 35억 뷰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MD 매출마다 1,800억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다음에 또 캐치 트리핑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뭐 죄송하지만 이게 또 노란 톡이라든가 아침에 다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마자 해서 이틀 동안 50% 상한가 보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끝났느냐? 제가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좋거든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저는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투신권에서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빼놓지 않고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뭐 제가 관심 있는 거 하나 드린다면 쌈지 엔터 저의 뭐 주종목이자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SAMG 엔터 이번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위원님도 5가지 테마 안에서 한 가지 택해 주실까요? 저는 좀 현실성이 있는 네. 이제 뭐랄까 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죠. 여러 중국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좀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이쪽에 현실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 우리 시장 가장 핫했던 테마가 바로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발 훈풍, 중국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네네. 오늘은 그게 이쪽에 꽂힌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네,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워낙 많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 사실 이제 수출 1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화장품주가 많이 상승했고요. 오늘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중고생들이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주가 가고 있거든요. 또 특히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대학생 방학 또 다음 주부터는 중고생 방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학원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알소프트라든가 이퓨처 또 메가엠디라든가 애니능률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데요. 현실성이 있으니까 좀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중국발 이슈에다가 지금 겨울 학생들 방학 기간이랑 겹쳐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위원님,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들 지금 뭐 보니까 소프트 캠프만 봐도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바닥권이거든요. 네. 위원님이 또 바닥 맛집이시니까 종목들 안에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올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 온라인 교육주에서 조금 뼈대가 있고 좀 우량주가 하나 보이는데 네. 메가스터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관련주 자회사 메가엠디인데요. 메가엠디는 이제 메가스터디의 이제 결사죠. 그래서 대주주가 메가스터디고 현재 그 대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생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고생 방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가엠디가 보면은 불과 4개월 전에 이 앞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한가 한번 나왔고요. 또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하다 지금 정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확산 등 확산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좀 코로나가 좀 또 확산이 되는데 다음 주 또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 자기가 학구에는 세계 1위죠. 그래서 학교라든가 학원은 뭐 전 세계에서 1위로 보내는 데가 우리 한국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분명히 이번 주부터는 메가MD 교육적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한 3,000원대 되는데 전고점이 3,750원에서 4,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MD 이 부분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주 안에서 메가MD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도 5가지 안에서 한 가지만 택해 주실까요? 네. 5가지 섹터 안에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네, 로봇 AI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AI. 네, 화면 표시가 안 네, 됐어가지고. 지금 연기하신 줄 알았어요. 방금 화면이 위원님 로봇 같았던 거 아시죠? PPT 화면이 표시가 안 됐어가지고 이제 잠시. 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 빨리 적응하세요, 로봇님.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네. 근데 오늘 이슈를 봤더니 위원님. 네. 미국에서 엄청난 챗봇이 출시가 돼서 되게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네. 들었거든요. 네.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 뭐 검색해 보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김은성 앵커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네, 뭐라고 하던가요? 정치 인물이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인지도를 더 높여야겠네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올겨울은 춥고 외로운데 어떡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춥고 외로운데 어떡하냐고요? 네. 친구를 사귀어. 딱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300음절로 아주 장문에 정말 오. 왜 추운지,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내년 CES 2023이 이제 곧 개최가 됩니다. 자, CE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백색 가전제품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신기술들을 공개하고 또 쇼케이스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SK, 삼성, LG 정도가 일단 참가 의사를 밝혔고 현대차 또는 기아 같은 경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즉 CES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무선으로 할 것인가 또는 얼마나 화면의 사이즈를 늘리게 될 것인가 또는 얼마나 고화질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각축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뭐 SK라든지 아니면 존디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ESG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고 그 외에는 이제 ICT, IoT, 즉 Io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연관주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삼성과 LG가 출시하는 모든 가전제품은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냉장고의 메뉴를 통해서 세탁기를 제어할 수 있고 세탁기의 메뉴를 통해서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는 즉 모든 가전제품이 한 가지의 브랜드로 묶여져 있을 경우에 즉 IoT 즉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무선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챗 GPT라는 기술이 지금 하나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소위 노란톡을 통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몇몇 쇼핑몰에서 소위 조그마한 어떤 박스 채팅에서 내가 지금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 물건 어떻게 반품하나요? 어떻게 교환하나요? 아니면 물건 구매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정말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또는 상담원이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 주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와 실리콘밸리의 유력 인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즉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오픈 AI가 약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나라 돈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받고 최근 들어서 새롭게 버전업된 기술, 즉 챗 GPT라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은 대표적으로 역사학자 유발 할라리라고 이제 불리는 작가가 만든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그 사피엔스를 저술한 작가가 간단한 문장을 던졌을 때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내용이 나올 정도로
말 그대로 책을 쓰고 또 심지어는 코딩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물론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과거에 정말 작용 반작용식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또 내가 원했던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고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기술이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는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화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또는 그와 관련된 유사 서비스에만 1차적으로 먼저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 뒤에 말 그대로 오픈 AI라고 하죠. 즉 널리 이롭게 공유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테마로서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재료가 없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지금 현재 GPT 기술, 즉 우리나라에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인공지능 채팅 또는 인공지능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고 실제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금처럼 재료가 없고 돈이 없는 시장에서 한 번씩은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상용화 이슈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해봐야 될 종목, 네. 국내에 특화된 기술이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종목을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없던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없던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시장도 우왕좌왕을 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플리토라는 번역, 즉 언어 번역과 관련된 회사도 지금 현재 GPT 기술을 활용했을 때 외국인과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번역 기술이 사용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요. 셀바스 AI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수혜를 잇지 않을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줌인터넷도 AI와 관련된 키워드가 뜨면 또 자연스레 상승을 하죠. 실제 혹시 수혜가 있을지 모를까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실제 시장에서는 솔트렉스와 마인즈랩 이 두 종목 외에는 실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솔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원격 진료 상담을 하거나 어떤 내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오는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서비스, 즉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 수많은 기업에게 관련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후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적 상승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인즈랩 역시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개발 및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돈으로 즉 매출로 전환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GPT라든지 AI라든지 또는 이 부분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모든 고객 상담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품의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서 AI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특화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오늘 이후로 거래량, 거래대금 충분히 발생한 만큼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연원 의원이 AI 관련주 안에서 실제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종목이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과 오늘장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AS 코너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추가 전략 받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전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QRT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22일 11,516원에 진입을 해서 오늘 특히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현재 33.73%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와 역시나 위원님이 황금 100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꼭 한 번 이상은 상한가를 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과찬의 말씀이고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운 좋게 있죠. 예, 예. 근데 그 이렇게 종목들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있으면 네. 지난주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2연상을 갔거든요. 네. 이 종목도 혹시 내일 또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힘이 네. 조금 약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오른 종목,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 누구나 다 아는 종목, 이미 그건 넣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간단합니다. 내용 있는 종목, 진짜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매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QRT입니다. 동사는 원래 2014년에 설립됐는데요. 그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 신뢰성 시험 분석하고 혹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예요. 세계 1,500 그런 업체들한테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요. 304억에 영업이익이 82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대3으로 지금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아 보이지만 원래 공모가가 44,000원 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원래 좀 이제 심한 공모 밴드가 뭐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항상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51,400원에서 62,900원 했습니다. 그것이 44,000원 했으니까 공모가가 44,000원 했으니까 굉장히 박인세로 된 거죠. 그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4,7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자리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 되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많이 내려서 음선 3개자 됐습니다. 음선 3개만 보시면 막 겁이 나서 안 나가죠. 이때가 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오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때가 황금 100점 또 이제 그 전일도 역시 황금 100점이었어요. 사실 우리 또 금일날도 공략했는데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33% 정도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저에서 봤던 5번째 주제 무상증자였죠. 이게 저는 오늘 2개의 주제를 아우르네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 대략 16,000에서 16,500원 정도까지 되면은 대략 한 뭐 50% 가까이 수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45%에서 50%. 그러면 거기서 한 뭐 또 이제 다음에 지금 만약에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계좌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염려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 4만 얼마짜리가 지금 이제 15,000원대가 당연히 계좌는 줄어 있죠. 근데 약 한 달 후 정도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주 있었으면 30주가 좀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물량 좀 가지고서는 낼 정도 한 16,000에서 16,500원 정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은 전략 좋아 보인다. 예, 그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했는데 착시 현상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16,500원 근처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K바닥,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실리콘2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6일 2,405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최고가 3,07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7.65%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역시나 지난주에 그렇게 중국발 수혜주 봐야 된다, 화장품 봐야 된다 하시더니 네. 그 화장품 섹터에서 실리콘2 지금 바닥 탈출 시켜주셨네요. 네. 네. 실리콘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KBT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관련 제품을 150여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온라인 회사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6년 만에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가 사실상 어느 정도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그 관련주가 되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실리콘투가 보면 요 근래 들어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엄청난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보시면 이 거래량 가지고 2,000원짜리가 6,800원, 무려 300%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량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보통 여기서 끝날 차트라든가 종목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2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 나왔지만 저가 대비 한 40에서 5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볼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지금 계속 보시면서 한 3,500에서 4,000원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27% 넘는 수익을 주셨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500원에서 4,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더 늘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위원회 MDS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13일 8,140원에 매수를 해서 오늘도 자사주 소각 소식에 장중에 11%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8,320원 찍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단 5거래일 만에 또 안정적인 수익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이게 방송 출연일자와 그 다음날 시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수익률 산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인동 첨단 소재 재료도 있지만 뭐 아바타 2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유니티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업무 협약이 좀 맺어져 있고 또 그 유니티의 자회사가 실제 아바타 2의 CG 작업에도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아마 아바타 3에도 실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테마주를 보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바른손과 바른손 ENA가 실제 좀 반응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어제 아바타 2를 봤습니다. 보고 나오면서 테마주가 생각보다 강하게 형성되기엔 조금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죠? 저는 너무 재밌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 그러셨습니까? 네. 저는 글쎄요 아바타 1만큼 그렇게 충격 3D로 보셨어요? 아니요 좀 멀미합니다. 3D로. 그래서 그러시네. 아. 3D를 보셔야죠. 아하. 아바타 2의 진가는 3D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 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재미없는데 저분은 재밌다고 하시니까 일단 저분의 말을 따르는 걸로. 자, 일단은 그건 그렇고 일단은 MDS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자사주 매각, 자사주 이제 소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예기치 못한 급등이 나오면서 다소 조금 아쉬웠고 그것이 이제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조금 다소 좀 아쉽게 되는데 자 최종적으로 앞으로 7,600원대 가격을 지켜주는가 7,600원대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테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7,6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 줄 때 챙기시고 눌림 줄 때 다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자분들 7,600원대 가격을 지지해 주는지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조은정 위원님.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남들 관심 없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볼까요?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이 좀 있어요. 네, 아직은 근데- 관심 좀 덜하군요. 근데 제가 진짜 실력 컨트롤을 잘 모르는 그 종목이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명수 의원은 정말 K 바닥 탈출의 대가이십니다. 내가 진짜 여기 보면은 차트 띄어놨어요. 어디지? 12월 6일 날 초단기가 이렇게 어려우냐 수익 많이 들었다는 거 깜놀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입니다. 좀 차트 네, 를 또 모르는 훈훈하게. 회사라서. 네, 전 근데 또 뭐 위원님의 오늘 새로운 종목이 실리콘2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걸 이겨야죠. 근데 이게 PR이 18배밖에 안 되고 상당히 좋은 종목을 잘 발굴했어요. 하여튼 최명수 위원님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되게 고단수시네요. 네? 위원님을 띄워주시면서 그걸 이겨야 된다고 약간 이겨야죠. 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뭐 무거운 듯 하면서도 네. 좀 쉽게 승부를 할 수 있는 종목. 어,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주제요? 제가 선정한 주제가 위원님 미디어, 콘텐츠 쪽이요. 그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서 조금 말을 아꼈는데 바로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어, 네, 동생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극장 운영 뭐 그러니까 메가박스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재벌집 막내들이 히트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된 적도 있죠. 근데 재벌집 막내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레몬레인 이제 그거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JTBC에서 방송하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내일 모레 개봉하는 카지노입니다. 아까 잘 말씀드렸죠. 최민식이라든가 그렇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준비한 그 PPT 자료에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원가가 약간 순서를 배열을 달리해서 그 전에 7일 날 오픈했던 게 바로 뭐냐면 커넥트였어요. 그는 커넥트에서 그걸 만든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신? 이게 바로 12월 7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바타 2, 그것은 물의 길은 이미 아까 단발성 제가 볼 때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선 반영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오픈한 그냥 이후부터 23%나 올랐어요. 자, 그러면 컨텐츠를 중앙 하나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21일 날이죠. 선 반영해서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매수할 시그널 아니고 여기서 오늘도 이게 제가 노란 톡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침 선물 보따리 풀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기관들 외국인들이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연기가 오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 좀 주봉을 보실까요? 저는 이런 차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선은 뭐냐면 이미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내가 쌀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음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21일 날 그 이벤트도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들고 나왔거든요. 물론 우리 최명성 위원님만큼은 제가 빠르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32,000원 정도 매수 무리 없겠고 목표가 단기로 드릴게요. 35,5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컨텐트리 중앙, 오늘 종가가 32,550원인데요. 목표가 35,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K바닥,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도 이기셔야죠, 옆에 분. 아니 근데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이 띄워주니까 지금 네. 감개갈량합니다. 제가. 네, 띄워드릴만 해요. 실리콘트로 단기간에 또 큰 네. 수익을 주셨는데 네. 네, 이런 종목도 없을까요? 바닥권에서 올라갈 종목? 네,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 순간이 가장 긴장이 되거든요. 왜냐면 좋은 정모님과 나인원님 너무 잘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세 명은 선의 경쟁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두 분 다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중간에 있지만 내가 방송하기 너무 편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마음 편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도 어렵고 뭐 오늘 내일 뭐 테마가 여기서 급등 저기서 급등 또 갑자기 하락해서 힘드시죠. 근데 가장 이 종목은 현실성에 맞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종목이 아닐까 하는 종목인데요. 종목 이름은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 엄청 춥죠. 지금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땡땡 얼고 있는데 가스 많이 떼시고 정부에서 또 가스값 2배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값 2배 인상한다면 당연히 가격이라든가 매출 영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인데요.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가스값 2배 인상하겠다. 또 추위가 이번에 갑자기 오면서 많은 가스를 떼고 있고요. 또 낙폭가대, 또 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항상 상승할 때마다 48,000원을 3번을 갔어요. 3번. 근데 지금 보시면 낙폭가대거든요. 48,000원 대비 약 30% 하락해 있는데 이제 시장은 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7,000원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2차 목표가 4만 5천 원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3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분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안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니까 망하지는 않는 회사니까 좀 차분히 보면서 단기 중기로 대응하시면 큰 수익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파 관련주 한국가스공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도 한 분이 몸도 마음도 한파라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으로는 꼭 따뜻하게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목표가 4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 혼자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에서도 위원님 칭찬 왜 안 해주시냐고. 네, 정정무 위원님. 네, 나인원 위원님도 칭찬해 주셔야죠. 워낙 잘해서. 네, 워낙 잘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잘하고 사실 네? 제가 최명성 위원한테는 바닥 배우고 네. 물론 저도 좀 그런 게 있죠. 완전 바닥이죠. 저도. 근데 황금 100점인데 나이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과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의 경영학이고 많이 배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깊이가 있다. 네,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위원님,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일단 두 분에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자 K바닥 멤버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귀에서 자꾸 웃음소리가 들리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죠. 일단 뭐 첫 번째로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산 어떤 원재료, 원자재에 대해서 공급 불균형 또는 공급 불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 있어서 해운 업종 또 해운주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 고배당주로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자, 배당 금액을 제가 어렴풋이 추측을 하건데 아마 최소 한 600~700원 정도, 최대한 1,000원 정도의 주당 배당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연매출 18조 5천억 원, 영업이익 10조 1천억 원입니다. 사실상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자, 현금성 자산 10조 3천억 원, 유보금 9조 1천억 원, 유보금이 많아서 매각이 힘든 기업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인데 유보금이 시가총액 수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보금을 어떤 식으로 채권과 맞바꿔 해소를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큰 어떤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좀 차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실적과 배당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다가 배당 매력까지 있는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22,550원인데요. 목표가 2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들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무방에서도 혹시 종목 주시나요? 당연히 드리죠. 근데 오. 저는 항상 바닥주만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명목이 항상 인생 역전인데,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항상 바닥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분 좋게 날씨도 추운데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세 종목 공개하고요. 또 실전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실전 투자 교육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길게 안 합니다. 딱 30분 안에 끝낼 테니까 11시 30분 전에 세 종목 공개할 테니까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도 탐낸다는 인생 역전 가능한 바닥 탈출주 세 종목이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종목들 보면 여태까지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으로 65% 넘는 수익 주셨고요. 또 덱스터로도 58%대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 안에 경주 최보자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들어와서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 MTN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MTNW 사칭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MTNW 고객센터 1600-5908 외에는 사칭 사기인이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